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관상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일화가 있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한테 장관 후보를 하나 추천을 했더니 링컨 대통령이 안 돼 하고 거절을 했어요. 왜 안 됩니까? 그 사람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얼굴이 무슨 상관입니까? 했더니 링컨 대통령께서 사람이 40을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질 줄을 알아야지. 그래서 그 사람을 퇴짜 놓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에는 그 사람의 심성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그 사람의 심성이 어떤지가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얼굴의 표정 그리고 얼굴에 나타나는 상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얼굴은 걸어다니는 이력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관상은 중국에서 맨 처음 시작됐어요. 그래서 관상의 고전인 마의상법이나 유장상법,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오늘은 마의상법이나 유장상법에서 얘기하는 동양적인 관상에서 약간 시각을 달리해서 과학과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서양 사람들은 관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오늘은 좀 색다른 측면에서 관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하면 단지 얼굴뿐만이 아니라 골상, 걸음걸이, 체격,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두루두루 살피죠. 그 중에서 얼굴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얼굴에 있는 이목구비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눈썹입니다. 눈썹. 자, 눈썹은 얼굴의 지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동양 관상에서는 이것을 보수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보수관이라는 얘기는 건강과 수명, 그 사람의 품성, 그리고 형제운을 얘기한다. 그래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동양 관상에서 얘기하는 부위별 기륭이 어떻고 운이 어떻고 이런 거를 떠나서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회생활을 하는지,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를 하는지,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주로 개인의 사회적인 접근 방식,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눈썹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다양하게 있지만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로만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눈썹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두툼하게 시작됐다가 끝으로 갈수록, 즉 눈가로 갈수록 눈썹이 얇아지는 사람,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처음에는 일을 열정적으로 시작한다. 창의성 있게 시작한다. 그러나 갈수록 용두삼이다. 끝으로 갈수록 시지부지하다. 끝마무리를 잘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창의적인 일,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기획 단계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기획 업무, 설계 업무, 창의성이 개입되는 업무, 이런 것들을 맡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리에서도 처음에 시작을 잘한다 그러면 이것을 양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이 반대로 처음에는 눈썹이 얇은데 갈수록 이렇게 두툼해지는 사람, 요거랑 반대죠. 자, 이런 사람들은 이 일을 완벽하게 추진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디테일하게 혼신을 다해서 일의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람들 눈썹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잘한다. 이것은 음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눈썹의 시작 부위와 끝 부위가 이렇게 고르게 되어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이 일의 기획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철저하게 완벽하게 잘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무엇이든 다 그렇듯이 관상에서도 너무 넘치지도 말고 너무 부족하지도 말고 중간만 가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중간만 해라. 그게 바로 이런 거죠. 마드리트하다, 평균이다, 중간이다, 원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눈입니다. 눈, 마음의 창, 굉장히 중요하죠. 자, 눈이 맑은 사람은 선하다, 그렇죠? 그래서 눈은 감찰관이라고 그러죠. 감찰관. 자, 눈이 하는 역할은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보는 것인데, 눈으로 보죠.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느냐, 새로운 사람들을 사귈 때 어떤 식으로 사귀느냐, 그것을 눈을 보면 알 수 있다. 자, 눈 하면 눈꺼풀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죠.
저 사람이 사람을 사귈 때 어떤 식으로 사귀느냐를 보려면 아래 눈꺼풀을 봅니다. 눈 이렇게 있죠. 그럼 아래 눈꺼풀이 이렇게 둥그런 사람이었어요. 거부를 그린 사람, 곡선으로. 자,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을 사귈 때 쉽게 친해진다. 잘 믿는다,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잘 믿으면 잘 속겠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잘 흡수당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친구를 잘 사귄다, 쉽게 사귄다. 반면에 아래 눈꺼풀이 거의 일자처럼 이렇게 생겼다, 밋밋하다. 그러면 저 사람은 사람을 쉽게 사귀지 못하는구나. 반면에 한번 사귄 사람은 굉장히 오래 끌고 가요. 그러니까 새로 사람을 사귀는 것은 힘들지만 한 번 사귀면 오래 간다. 그러니까 옛날 친구가 많겠죠. 눈을 통해서 저 사람이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친근하게 접근하느냐, 사교성 있게 접근하느냐, 아니면 좀 거리감을 두고 접근하느냐, 그것을 이 아랫눈썹이 굽어졌냐, 직선이냐, 거의 일자처럼 밋밋하냐, 자, 이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곡선과 밋밋한가의 중간, 자, 요거는 보통이라고 했어요. 보통은 그냥 원만하다. 때로는 사람을 잘 사귀기도 하고, 때로는 좀 거리감을 두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사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귀입니다. 귀. 자, 귀 중요하죠. 귀가 크면 오래 산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자, 그래서 귀는 많이 듣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걸 채청관 이렇게 얘기하죠, 귀를. 그래서 귀는 얼마나 정보를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냐. 그런데 아까 눈은 이렇게 보이는 것만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했죠. 그래서 눈은 주로 의식적인 것을 판단하는 데 비해서 귀는 잠재의식까지도,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정보를 수용하느냐, 그거를 귀로 본다 이거죠. 그럼 귀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 긴 귀와 짧은 귀입니다. 그러면 귀가 길고 짧은 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얼굴과 비교를 한다. 자, 비교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얼굴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이마가 있어요. 머리와 경계선 여기, 그리고 여기 턱 있죠. 턱. 그리고 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귀를 3개 합쳤을 때, 이 귀의 길이를 3개로 늘어났을 때 이마가 이 귀보다 길면 그러면은 귀가 짧은 거죠. 반면에 귀를 이렇게 3개로 늘어뜨렸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마가 귀보다 짧다. 그러면 귀가 긴 거죠. 이렇게 긴 귀를 가진 사람은 많은 정보를 끝까지 수용하려고 그런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끝까지 계속 앉아서 듣는다 이거죠.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끝까지 경청해서 청취를 한다. 많은 정보를 수용한다. 그러니까 주워 듣는 정보가 풍부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거는 아낌없이 다 받아들이는 게 긴 귀를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짧은 귀를 가진 사람은 반대로 자기가 필요한 것만 듣고 딱 일어나서 가는 사람.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적인 정보를 중요시하는 사람. 이것이 짧은 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보통 귀를 가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보를 유연하게 받아들인다. 알맞게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코는 얼굴에 딱 중앙에 있죠. 그래서 토입니다. 토. 토는 뭐죠? 중재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리를 분별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신변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코는 중앙에서 재물을 관장한다 해서 재백궁 이렇게 하죠. 그래서 코가 크고 잘생긴 사람은 저 사람은 돈이 많겠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코는 또 무엇을 나타내느냐? 직업, 팀워크, 조직 내에서 일을 하는데, 자, 팀워크를 잘 활용하느냐 아니면 독단적으로 하냐,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하느냐, 소비 취향이 어떠냐, 자, 이런 거를 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코는 돈을 다루는 개인적인 스타일까지도 볼 수 있다. 자, 아까 귀가 길고 짧은 것을 얘기했듯이, 자, 코도 길고 짧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길고 짧다는 것은 얼굴에 비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코. 자, 짧은 코를 가진 사람은 뭐냐? 일을 열심히 한다. 일을 미친 듯이 한다. 일에 중독된 사람이다. 일을 빨리빨리 한다. 속도전으로 간다. 일을 막 후다닥닥 처리하는 사람들. 마치 일이 좋아서 푹 빠진 것처럼 하는 사람.
코가 짧은 사람들은 그렇게 일에 매료돼서 열성적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코가 긴 사람들은 조금 여유롭게 진행을 한다. 그래서 기획과 전략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장기적으로 일을 전체로 보고 차근차근 추진해 가는 사람. 그래서 코가 큰 사람들은 일을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간다. 자, 그럼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적당한 길이의 코를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장단기적인 일을 융통성 있게 처리해 간다. 역시 중간 가는 게 괜찮아 보이죠? 다음은 입입니다. 입. 자, 입은 먹는 역할 이외에 말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입으로 들락날락 하죠. 그래서 출납관 이렇게 얘기해요. 입으로는 무엇을 보느냐? 의사소통 능력을 본다. 저 사람이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를 보는 거죠. 자, 이것도 입의 길이로 판단을 하는데 입의 길이는 어떻게 길고 짧은 것을 나타내냐? 그것은 눈으로 합니다. 눈. 눈 두 개를 이렇게 수평으로 놨을 때 그거보다 약간 큰 정도. 그것은 보통 길이의 입이다. 자, 이런 사람들은 대화 범위가 유연하다. 항상 중간쯤 가는 거는 원만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눈을 이어놓은 것과 비슷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입. 그러니까 입술이죠. 그런 경우는 입술이 짧다. 입이 짧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입의 좌우가 짧은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진실되게 한다. 정직하게 한다. 그런데 대중들하고 얘기하는 것은 좀 꺼린다. 그래서 1대1로 호의적으로 호감을 사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얘기하는 타입이다. 자, 그리고 눈 두 개를 붙여놓은 것도 모자라서 눈 세 개를 붙여놓은 길이만큼 되는 입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긴 입을 가졌다 그래요. 그럼 긴 입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 아무하고나 말을 잘한다. 대중들하고 얘기하는 것을 잘한다. 사교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강한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앞에 나가서 으쌰으쌰 하는 거 시키면 잘하겠죠. 그 다음에는 인중입니다. 인중 여기죠. 자, 여기는 수로입니다. 수로. 그래서 수로가 뻥 뚫려야 물이 콸콸 잘 내려가겠죠. 그래서 인중이 깊은 사람은 정력이 강하다. 성적인 매력이 강하다. 이런 얘기고요. 인중이 흐릿하고 약하다. 그러면 육체적인 매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적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특히 여자들이 펜쪽 끝처럼 뾰족하게 깊이 푹 들어간 거 있죠. 그런 사람들은 사위덕이 없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뺨입니다. 뺨. 저도 소시적에는 뺨이 이렇게 좀 두툼했었습니다. 두턱도 지고 어느 순간 쏙 들어갔어요. 자, 뺨은 뭐를 나타내느냐? 그 사람의 체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뺨이 두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 그리고 또 베풀기를 잘한다.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잘 맞춘다.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데 서로 협의해가면서 처리한다. 원만하게 처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집이 없이 폭 들어간 사람들, 얇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한다. 남한테 뭘 맡기지 못한다.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한테 함부로 못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피곤하죠. 자, 이렇게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과의 유대관계가 어떤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직장에서 보직을 배치할 때, 또 동업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나랑 어울리는지, 성격이 맞는지, 한마디로 사회적인 궁합, 직무적인 궁합, 이런 거에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